탄천역을 통해서 이제 지나가서 가락시장역에 정차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정역 정차해서 위례 쪽으로 갑니다. 자, 이 지금 보면요, 이 왼쪽에 수서역 같은 경우가 이제 GTX A노선 지금 현재 지금 이 동탄까지 지금 다니고 있죠. 동탄까지 다니고 있고, 수서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은 아직 미개통 상태고, 이 삼성역 같은 경우는 이동하려면 28년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이 연결된다면 파주 운정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겠죠. 동탄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수서역 같은 경우는 SRT가 또 다니기 때문에 또 지방 출장하시는 분들 또는 뭐 여행 가시는 분들 상당히 용이한 노선도가 있죠. 그래서 이 수서역 같은 경우는 3호선이 있고, 그다음에 수인 분당선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이 가락시장역에서 자, 만약 위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방을 내려가신다 하시면 이 가락시장역에서 3호선 환승을 해서 한 정거장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위례 신사선 이용한다 하면 물론 위례선 이용해서 복정역에서 또 뭐 수인분당선 타고 수서 가는 방안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위례 신사선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남 접근성은 있지만 이 가락시장역 일대가 또 확대될 수 있겠죠. 자, 이 위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앞으로 위례에 들어온다 하면 인근 지역의 다른 경기도권에서도 위례 뭐 중앙역이나 이쪽으로 버스들이 많이 또 이동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경기도의 인구의 그 유동 인구까지도 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인근 환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가락시장 같은 경우도 인근에 보면 뭐 개발되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자, 이 인근 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겠죠. 지금 현재 더블 역세거리죠. 지금 8호선 송파에서, 자, 송파 위에 보면 지금 다산으로 해서 올라가죠. 벨레 라인인가요? 이쪽까지 올라가는데, 자, 이 지금 송파 라인으로 해서 올라가는 노선들이 있는데, 이 8호선이 또 있고 3호선이 있지만 이 트리플 역세권이 바뀌죠.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 바뀐다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고, 자, 이 밑에 보면 이 올림픽 해밀리타운이 있죠. 올림픽 해밀리타운 같은 경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1988년도 올림픽 이제 할 때, 우리가 유치할 때, 여기 뭐 이제 뭐 우리 보면 이제 보통 여기 이제 뭐 심판이나 뭐 다양한 뭐 관계자, 조직위 분들이 뭐 이쪽에서 옛날에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선수촌 아파트가 있고 또 여기가 해밀타운 이렇게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이제 또 이제 추진하고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패밀리타운 같은 경우 트리플 역세권을 바뀌는 가락시장역, 여기가 좀 수혜택 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보면 뭐 26층으로 최고 26층으로 해서 6,620 가구로 재건축합니다. 그래서 30평대 이상으로 중대형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자, 88년도에 이제 사용 승인이 나왔고요. 자, 근데 4,494세대에서 6,620 가구. 최근 103제곱 기준으로 했을 때 18억 6천원입니다. 18억 6천원으로 이제 거래가 이제 최근에 됐고요. 자, 이제 좀 여기 같은 경우 문정동에 있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단지인데, 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중대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30평대 이상 중대형이 되기 때문에 뭐 세대수가 뭐 쪼개기 식으로 뭐 좀 작은 세대 20세대 뭐 아니 20평대 뭐 또는 10평 후반대 그런 거와 다르게 좀 30평대 즉 좀 약간 실거주 위주에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많이 구성이 됐고, 단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겁니다.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요. 194%인데 향후에 최고층이 26층입니다. 자, 15층으로 현재 최고층 15층인데 26층이라는 거는 즉 어떤 거냐면, 자, 세대수가 4,494세대지만 6,620 가구다고 하면, 자, 약 2,200여 정도, 2,150, 190, 한 2,200여 할게요. 2,200여 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나 또는 임대주택이나 이렇게 포함되는 구간인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인근에, 자, 이 문정동 인근으로 좀 더 내려가면, 자, 15라면 안 되죠. 자, 서울공항이 있죠. 자, 공군 이 비행장이 있는데, 자, 서울공항이 있죠. 서울공항이 있는데, 자, 이 서울공항의 고도 제한 때문에 높이 많이 못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 제한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높이가 26층으로 이제 허가가 되는 것 같아요. 26층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용적률 많이 썼기 때문에 향후에 30평대로 또 갖고 가죠. 30평대 이상 중대형을 갖고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평형대가 보면 103제곱이 제일 최저평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3제곱에 있는 분이 앞으로 들어간다 해도 30평대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 분담금은 거의 한 3억 이상? 뭐 추가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지만, 앞으로의 이 지금 위례신사선까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수서역과 그다음에 위쪽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될 호재들 봤을 때는 재건축이 됐을 때는 상당히 또 대규모, 과거 헬리오시티가 거의 9천세 나온 것처럼 6,624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큰 대단지 아파트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어마어마하게 대단지로 바뀌기 때문에 또 미니 신도시급으로도 하나 바뀌기 때문에 향후에 가치는 높지만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야 된다. 좀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 이제 문정역일 때 아까 말한 신문정역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위례중앙역까지 해서 이제 끝납니다. 그 위례선이 들어오는데 자, 이 위례중앙역 같은 경우는 지하 공간이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트램이 또 이제 위례선 공사하고 있죠. 위례선 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말인가 아마 개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위례선 준비를 하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뭐 팩트로 체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뭐 9월, 10월 뭐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자, 이 트램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 우리 과거 전차 다니던 우리 시대 이후에 트램을 뭐 우리나라에 없죠. 현재 트램이 없고 물론 저는 세대가 뭐 전차를 타던 세대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나 또 이제 뭐 유럽이나 특히 유럽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노면 전차라고 하는 이 트램을 이제 이용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 뭐 타기도 편하고 우리 지하철 우리가 보면 어떤 데는 뭐 지하철 구간 깊은 데는 뭐 지하철 내려가는 데만 역까지 내려가면 해도 그냥 5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트램 같은 경우는 장점은 승차하기 편하죠. 옆에 딱딱 칸막 있고 그냥 카드 찍고 샥 타가지고 또 내릴 때도 빠르게 인근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신 위험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뭐 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단절시키는 역할도 있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위례중앙역을 통해서 위례선이죠. 위례선이 이제 갈라져서 이제 복정역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있고 이제 아래쪽으로 연결되는데 자, 어쨌든 이 트램을 이용해서 뭐 위례 신도시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죠. 이제 송파의 라인, 서울 쪽에 있는 이 위례 신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하남 일대에 있는 위례 신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성남 일대에 있는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아파트 집값을 봤을 때는 뭐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라고 하지만 서울로 색하는 위례 신도시 가격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남으로 하는 이 위례 일대가 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격 대비 이제 보통 비교했을 때는 이제 성남 쪽에 있는 위례가 이제 세 번째 가격으로 포진되었는데 어쨌든 이 트램이 연결된다고 하면 어쨌든 위례 중앙역 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8호선이나 수인분당선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뭐 위쪽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위례 중앙역을 통해서 위례 신사선 타고 뭐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아래쪽도 물론 이렇게 있을 것 같긴 한데 특히 이 수인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근 시간 뭐 이쪽 이용할 이유는 없지만 뭐 좀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원, 그렇죠? 수원뿐만 아니라 뭐 수원 정도부터 수원 용인 뭐 그다음에 성남 분들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은 이 수인분당선 이용할 거고 물론 뭐 그 위에 뭐 인천이 안 사는 뭐 다른 노선을 통해서 서울 출퇴근 하겠지만 자, 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위례 중앙역 같은 경우는 뭐지 스타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많이 또 출퇴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여기 보면 현대 롯데에서 이제 뭐 개발한 이제 시운전하는 모습들을 갖고 와봤는데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램 들어온다고 하면 이 위례 일대 교통에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진작에 좀 지하철이든 아니면 지금 위례 신사선 이렇게 경전철이 됐든 뭐가 됐든 교통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뭐 흐지부지 뭐 구상만 되고 계속 추진되지 않고 있고 지금 위례 신사선 어쨌든 시공사 선정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또 성공이 돼야지 위례 신도시에 있는 분들 좀 출퇴근도 용이하고 그동안 교통분담금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체크했을 때는 좀 빠르게 시공사 선정돼서 개발된다 하면 상당한 또 하나의 또 이 동남권의 새로운 교통의 선이 하나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또 이제 교통에 또 이제 새로 들어온 노선들로 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다양한 경전철들이 또 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뭐 이 인근 지역 투자하시는 분들 뭐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뭐 우리가 우이신선설 들어왔을 때도 기대치 이상 뭐 나온 지역들이 있고 또는 뭐 용인 경전철 들어올 때 대비했을 때 기대보다 좀 약간 뭐 집값이나 그런 변동이 좀 약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궁금하신다 뭐 내가 뭐 알고 있는 지역들 궁금하신다 분들 편하게 또 문의 주시면요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지금은 이제 교통망이 어느 지역에 업무지로 빠르게 접근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들 보면 뭐 특정 지역을 말하기 그렇지만 7호선에서 뭐 서울까지 뭐 50분 아니죠 한 40분 이내에 접근 가능. 근데 실제 보면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뭐 노원 끝자락까지 비교해가지고 40분 이내에 그래서 아파트 분양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실제 어느 핵심점 포인트 지역들 있죠. 뭐 삼성역이 됐든 뭐 신논현이 됐든 그런 지역 접근성이 상당히 빠른 지역들이 집값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 포인트 잡으시고 투자하면 또 성공적으로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영상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